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좀 부족한 분의 뭐 특징, 뭐 해결법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번 시간은 토가 좀 많으신 분.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목과 토금수 중에 토의 기운, 이제 땅의 기질인데 네. 사주에 이제 토의 기운이 너무 이제 한쪽으로 많으신 분들인데 내 사주 팔자에 3개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토 기운의 이제 특징을 보면 토는 우리가 오행으로 봤을 때 무토랑 기토가 있어요. 무토는 말 그대로 태산, 네. 아버지와 같은 이런 통력이라고 보면 되고, 기토는 너른 들판, 습한 토양을 얘기해서 어머니 같은 기르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 자체는 뭐냐, 만물을 소생시키는 어머니라고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땅의 성질을 보면 땅이 생산을 하잖아요. 네. 나무를 살려요. 그리고 금을 품어요. 그리고 물을 가둬요. 그리고 불을 담아요. 네. 그래서 이 토란 얘기는 중화적인 역할,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오행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게 토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쉽게 생각하면 내가 가진 거를 다 가졌는데 너무 많이 가졌어. 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유로워도 너무 많이 여유로워 게을러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일단 게을러. 그래서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비유를 하면, 야 너는 어떻게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이냐 이런 말들을 해요. 네. 저 친구는 항상 여유로워 보인단 말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쟤는 여유로워 보여. 네. 토의 성향이 강한 거예요. 일단 그런 친구들은 똑같은 일을 겪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걱정을 안 해. 어떻게든 되겠지야. 뒷일을 생각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토의 기운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여유롭기 때문에 게으르는 부분이고, 토는 말 그대로 이제 안정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내가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화력도 좋지만 이제 자기 중심적보다는 중화적인 역할, 품는 기운이라 중개 역할을 잘하는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동산, 네. 아니면 뭐 중매소,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중간에서 뭔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또 이제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어요. 왜? 땅의 성질에 내가 갖고 있을 게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나만의 세계, 내 구역을 침범당하는 걸 또 싫어. 그냥 내 땅에 너 들어오지 마. 왜냐면 나는 항상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너 들어오지 마 이거거든요. 은근히 방어 본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쟤한테는 다가가기가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 이상하게 철벽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토의 기운이 강한 부분들이 이제 좀 그래요. 그리고 부족해도 비위가 약하지만 토는 많아도 비위가 약해요. 그래서 토가 부족해도 많아도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제 외절에 그럴 정도로 뭐 헛구역질을 한다든지 비위가 약해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융통성이 좀 부족해.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밀어붙이는 힘은 또 있어요. 근데 깨지고 나서 후회하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 무조건. 우리가 지지의 기운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12지지 기운 중에서 다른 기운은 다 2가지인데 이 토의 성질만 4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되고, 그리고 진술충미라 그래서 이 계절별로 이렇게 사이사이 끼는 토거든요. 그래서 진토가 있고 수토가 있고 축토가 있고 미토가 있어요. 근데 이 같은 땅의 기운이지만 이게 계절에 따라서도 틀린 거야. 그래서 진토 같은 경우에 3월의 토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봄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술토는
한여름에 태양의 열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같은 땅이라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물을 머금고 있냐 화를 머금고 있냐에 따라서 또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토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술토를 가진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 반대로. 그러니까 깨지고 후회하는 토의 기운이 술토라는 얘기고, 뭔가 자신감을 갖고 밀어비추는 기운은 진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토, 축토를 보면 축은 말 그대로 겨울, 미토는 가을의 땅이에요. 그래서 가을은 추수가 끝난 시절의 토양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과 물의 기운을 같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가 끝난 시기의 토양은 또 뭘 해도 안 돼. 그리고 축토는 한겨울에 차가운 냉기를 머금고 있는 땅이라 얼은 땅에다 농사를 지면 못 짓는 거죠. 어쨌든 내가 어떤 땅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또 바뀌는 거거든요. 토가 어떻게 보면 엄청 또 예민한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내가 가진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의 기운을 가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주가 좀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내가 태어난 연월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내가 진토인지 술토인지 미토인지 축토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따져서 나한테 적절하게 맞는 금의 기운, 목의 기운 가진 사람을 만나면, 목의 기운, 땅한테 목의 기운은 관리자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목이 부족한 사람이 땅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넓은 땅에 나무를 심으면 땅을 관리하는 입장이 되는 거야. 그럼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입장. 배우자운이에요. 그리고 재물운이야. 내가 사과나무를 내 땅에다 엄청 심어서 기르잖아요. 그럼 수확할 게 엄청 많아지니까 배우자운, 자식운, 재물운.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아까 그랬죠.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나무를 심어서 잘 키울 수 있는 땅이 있고 못 키우는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겨울에도 비닐하우스를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바꿔갈 수 있는 거를 이 기운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의 기운을 강한 사람을 만나면 굴삭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크레인. 땅을 파서 이 땅 속에 숨어있는 자원을 캐는 거예요. 내가 넓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래요. 내 재능을 발굴해 줄 수 있는 사람, 멘토 같은 사람, 선생님, 이런 분을, 금의 기운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진짜 엄청난 재능을 발굴해서 대성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땅이냐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나는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운을 바꿔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